병식이 이가랭이라는 곳으로 오남매나 되는 식소를 이끌고 들어온 지가 벌써 50년이다. 그냥 그놈들 잡히기만 하면 어디서 먹었는지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저녁마다 왔으니까. 알고 보니 애만 달고 놓고 몸을 안 내주는 복화 그년 때문이었어. 그년이 공사인부들한테 외상 술값 받은 돈을 몽땅 털어갔어. 불이 붙어 죽어도 난 복화만 있으면 돼. 우리 여길 뜨자. 청배? 이놈이 아직 살아있었네? 내 이놈을 그냥. 그래, 포카란 년하고 붙어서 그 돈 쓰고 잘 살았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윤찬모 작가님의 뚝치기예요. 작가님은 2009년 단편소설 잠을 먹는 꾸미로 문학저널 신인상을 수상하시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장편소설 어두울 수 없는 밤으로 전영택 문학상도 수상을 하셨는데요. 오늘의 소설 뚝틱은 문학저널 여름호에 실린 단편으로 신작 소설입니다. 주인공 병식이 아내와 오남매와 되는 식솔들을 이끌고 이가랭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술쟁이 정가와 오청배를 만나 칡공장을 차리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가면 속의 진면을 보여준다는 윤찬모 작가님의 소설, 오늘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뚝치, 윤찬모. 병식은 사심당 터를 지나쳐 상봉으로 오르는 길에 이르러 목이 타오르자 괴골창에 엎드려 물을 들이켰다. 아무래도 정수리 쪽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일어나다가 기겁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뱀이다. 너무 놀란 기색도 없이 따리를 틀고 하늘을 향한 대가리로 도리질한다. 기다란 녹색 몸뚱이에 붉은 띠와 검은 점이 알록달록하여 징그럽고 섬뜩하다. 피하려고 일어나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는데 쏟아지는 햇볕이 따갑다. 개골창에서 뻥 뚫린 하늘로 향한 놈의 눈은 무얼 봤을까? 다리를 디딤삼아 대가리가 튀어오를지도 모르니 일단 피해야 한다. 멀찌감치 물러섰는데 햇볕이 내리쬐던 놈에게 그림자가 지는가 싶더니 섬뜩한 기운이 뒤에 스쳤다. 괴상한 울음이 들리며 시원하지 않은 바람이 몰아쳤다. 아름드리 나무 밑에 숨어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가 걷히고 검은 물체가 헤오리쳐 솟아오른다. 술이다. 불이엔 이미 기다란 놈이 물려 하늘에서 춤을 춘다. 하늘을 넘보다가 기어이 하늘로 날았으니 소원을 풀었을까. 병식은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낫을 꺼내 들고 우거진 칡넝쿨을 쳐나갔다. 나무가 먼저 칡을 유혹했을까? 칡이 나무를 범했을까?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 목을 졸랐으니 두 줄기는 여지없는 동반 자살이다. 몹쓸 놈의 뚝칙. 병식은 팔뚝만한 칡줄기를 낫으로 내리쳐 베어내고 나서야 놀랐던 가슴을 가라앉혔다. 뱀이나 칡덩굴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칡넝쿨을 뚫고 나가자 평평하고 너른 묵밭에 개망초꽃이 흐드러졌고 얼기설기 벗은 칡줄기가 그물처럼 땅을 덮고 있었다. 근처 소나무 밑 간솔가지에 걸망을 걸고 칡의 밑동을 후벼 파보니 푸슬푸슬한 흙내가 향긋하여 당장 갈아엎고 무엇든 심어도 무성하게 자랄 땅이다.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내리시다가 고개를 들이 멀리 강 건너로 읍내가 내려다 보이고
시내를 관통하는 철로 옆으로 기다란 장터가 보인다. 얼마 전부터 장날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체에 검은 고무자락을 두르고 손에는 두툼한 가죽 장갑을 끼었다. 카트 앞쪽에는 스피커가 묶여 있고 그 위에는 네모난 하얀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머리엔 차양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입은 검은 마스크로 가린 채 기다란 카트에 엎드려 땅을 밀며 장바닥을 누볐다. 스피커에서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가 귀를 찢을 듯한 고성으로 터져나오는 카트는 주차장에서 시장거리 쪽으로 서서히 진입했다. 앞서 걷던 사람들이 돌아다보고 간혹 주머니에서 지전을 꺼내 보란듯이 바구니에 넣었다. 길가에 쪼그려 앉아 나물 파는 할머니가 측은한 표정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바구니에 계면쩍게 넣었다. 그 옆으로 땅콩에 서리태에 수수쌀 자루를 벌려놓고 팔던 아줌마가 동전 한 개를 조심스레 떨고 왔다. 길을 막아서서 동태를 토막내던 남자는 큰 선심 쓴 듯 발만 조금 옮겨 카트가 지나갈 틈만 내줬다. 짧은 치마를 입고 3,000원짜리 긴 치마를 파는 붉은 입술 노여사는 허벅지에 걸린 치맛단을 조심스레 오므렸다. 넌 아직 개시도 못했는데 재수없게. 흰 바구니 안에 깔린 동전과 지폐를 보며 투덜거리는 치마 장수의 목소리는 꽤 컸으나 스피커 고성에 뒤섞였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가 어머님이 손을 놓고 돌아설 때로 귀를 찢을 때쯤 엎드려가는 자의 앞에 어린아이 몸통만한 칡뿌리가 앞을 가로막았다. 아침은 물도 없이 겨우 허기만 면할 정도로 먹었으니 진한 칡냄새에 시장기부터 돌았으나 소변이고 대변이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므로 꾹 참아야 한다. 칡장수가 납작하게 잘라내는 파는 두께와 크기가 옆에서 붙여내는 파전만 하여 침만 꿀꺽 삼켰다. 칡장수는 엎드려 다가오는 자를 보고 어쩔 줄 모른다. 카트를 번쩍 들어 넘겨줄 것인가, 몇 푼 바구니에 넣어주고 오던 길로 되돌릴 것인가. 그런데 이놈 반토막만 뚝 잘라주쇼. 이래봬도 나하고 동갑내기로 늙어나서 값이 좀 돼요. 그 돈만으로는 반토막짜리 몸뿐이라서. 칡장수는 하체를 덮은 검은 고무자락을 주시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실톱을 가져다가 덩치 큰 칡뿌리의 중간을 자르기 시작했다. 밑에는 깔개가 깔렸다. 톱밥으로 쏟아지는 가루를 엎드린 사내가 한 움큼 쓸어 모으더니 입안에 넣는다.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는 듯하다. 이게 바로 옛맛이네. 어느새 톱이 칡을 반쯤 썰어 들어가자 틈새에 끼어 휘청거렸다. 밑을 받치고 썰어낸 칡이 드디어 동강난다. 뽀얗게 톱밥이 쌓이면서 엎드린 자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걸 보고 칡을 썰던 사내는 한 움큼 더 쓸어 모아 엎드린 자에게 건넸다. 엎드린 자는 손바닥에 그득한 하얀 분이 탐스러워 또 받아 입에 넣었다. 배달해 주쇼. 어쩐지 반덩이가 통째로 쉽게 팔리나 보다 했다. 집은 어디요? 사심당. 칡장수는 엎드린 자의 드러난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거친 눈썹 밑에 눈이 가늘고 콧잔등은 무너져 있었다. 청백? 칡장수는 머리를 돌리려고 하는 엎드린 자의 목덜미를 잡고 마구 흔들었다. 이놈이 아직 살아있었네? 목덜미 잡은 손을 획 비틀어 떼어내는 엎드린 자의 손 힘도 만만치 않았다. 모가지 부러지면 견적이 꽤 나올 텐데 119부터 부를까? 엎드린 자가 눈짓으로 주변에 도움을 구하자 구경꾼들이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흥정이 잘 안 된 듯 보였지만 그들이 왜 심하게 맞붙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엎드린 자는 쾌쾌대더니 바구니 안에 돈을 간추리며 잠시 껐던 스피커를 다시 켜고 유유히 카트를 밀어나갔다. 불쌍한 내 신세여 하는 소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크게 들렸다. 칡장수는 재수의 옴붙은 표정으로 몸에 묻은 칡뿌리 톱밥을 털어내며 어수선한 자판을 정리하고 쓰러진 골판지를 다시 세웠다. 70년 묵은 칡즙 한 잔에 3,000냥, 위장, 감기의 특효. 칡의 나이를 어떻게 알아보고 70년이라고 하는지 장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병식이 이가랭이라는 곳으로 오남매나 되는 식소를 이끌고 들어온 지가 벌써 50년이다. 본줄기 을단물과 곁줄기 사심떡물이 여기서 합쳐지는데 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 길을 이가랭이라고 했다. 병식은 멀리 강 건너 검은애이 말부리보 밑에서 소작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 보즈가 바뀌자 보를 고쳐놓고 보세를 10배나 더 내라고 했다. 동네 학당에서 생과그를 깨우친 병식이 소작인 40여 명과 함께 보세를 안 내고 버텼다. 보주는 곧 지주였으므로 짓던 농토는 떼일 수밖에. 준비 없는 그의 겨울은 혹독했다. 봄이 와서 날이 밝아도 아랫목부터 줄줄이 누운 7 식구가 파리똥이 덕지덕지한 천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가 겨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항아리 바닥을 긁더니 한숨을 치시고 내리시며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병식은 물을 한 바가지 들이켜고 도라지 캐러 다니던 창을 챙겨 나섰다. 아내는 호미를 찾아 다래끼를 허리에 차고 따라 나섰다. 농사짓던 논두렁에 무릇이 손가락만큼 자라 알이 제법 굵었다. 따라 나온 마지가 탐스러워 보이는 무릇을 씹더니 도로 뱉어낸다. 너무 아려. 병식의 속은 더 아렸다. 푹 찌면 먹을만하다. 다래끼를 반쯤 채웠을까. 멀리서 긴 곰방대를 물고 오는 긴 수염 노인이 호통친다. 떼인 논의 주인이다. 배가 부를 텐데 남의 논두렁은 왜 후벼 파? 노인은 발로 땅을 구르며 닭 쫓듯 손을 휘둘렀다. 쫓겨난 병식은 분이 가득 차서 들판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기어이 무릇으로 다래끼를 채웠다. 가마솥에 씻어놓고 소금간을 하여 푹 삶아 아이들에게 한 양재기씩 퍼주니 물컹물컹 입에서 녹는 무릇이 꿀맛이라 수복하던 무릇 그릇을 모두 비웠다. 눈을 피해 산으로 쏘다니며 여름을 견디고 서리때가 되어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다. 여기가 한병식이라는 사람 집이요? 맞소만 니신지. 말부리보에 보조하고 맞짱 떴다면서요. 나하고 수치나 구울 생각 없소. 난 강 건너 숫쟁이 정가요. 병식이보다 먼저 불안하게 바라보던 아내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강 건너 개울 따라 쭉 올라가면 이가랭이라는 데가 나올 거요. 거기서 주막집 방씨한테 물어보면 빈집을 알려줄 테니 짐을 풀고 골짜기 끝까지 올라오시오. 연기나는 쑥가마가 보이면 바로 거기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오. 귀가 번쩍 뜨이는 병식은 그날 밤으로 짐을 쌌다. 이튿날 등짐 위에 막내를 앉히고 마지와 둘째에게는 소소한 짐을 지우고 둘은 걸려서 하루를 꼬박 왔다. 이가랭이 주막집 방씨가 알려준 빈집에 짐을 풀자마자 아이들은 개울가로 뛰어나가고 아내는 부엌에 들어가 솥단지부터 걸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앞에는 함신의 글방, 뒤로는 보다리 장수 일본인 노파, 그 아래로 곱슬머리 최신의 대장간이 있었다. 순 목상청 씨는 숟가루를 뒤집어 쓴 오청배를 소개했다. 병식은 거기서 일꾼들과 겨우내 숯을 굽고 봄에는 산으로 들러 나섰다. 나이 찬 아이 둘은 글방에 맡겼다. 그 밑에 아이들도
자고 나면 하늘 천 따지를 부르며 들로 물가로 뛰어다녔다. 한없이 추울 뻔했던 겨울을 뜨뜻하게 보내고 창꽃이 피어 목돈을 지게 되는가 싶었는데 정씨는 틈만 나면 드나들던 방신의 술집에 백화라는 처자와 잠적하고 말았다. 겨우내 일했으니 아직 못 받은 품삯이 꽤 많았는데 또 닥쳐올 봄이 막막했다. 아내는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우더니 방신의 주막집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도왔다. 술지게 밀을 얻어다 아이들의 빈배를 채워주었더니 얼굴이 빨개져 이곳저곳에서 쓰러져 코를 골았다. 병식은 기와집 초가집 가리지 않고 다니며 장작도 패주고 외양간도 지어주고 두엄도 내주고 남의 전지에서 날일로 쌀을 구했다. 땅마직이나 있는 사람들은 그를 일꾼으로 쓰려고 탐을 냈으나 때마침 살림개 이씨가 직공장을 해보라고 권했다. 칡을 끊어 만든 총을치로 갈포를 생산하는데 일본에 수출까지 한다니 사업 전망이 좋아요. 밑돈은 조합에서 대주니까 빚 얻었을 걱정도 없고. 공장 일해야 직막을 짓고 속 거는 게 전부다. 이가랭이 물가에 막을 짓고 죽담을 쌓아 드럼통으로 속 거는 일을 아내와 아이들이 도왔다. 조합에서 생산교육을 받고 나자 지도원이 생산 자금을 직접 갖고 들어왔다. 병식은 두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바닥으로 쭉쭉 뻗은 찰칙만 끊어야 한다. 나무를 외로 배배 들어 올라간 뚝칙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같은 땅에서 났어도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 뚝뚝 부러지는 뚝칙이 됐고 땅으로 쭉쭉 뻗어나가서 질긴 찰칙이 됐다. 끊어서 한 움큼씩 모아 입자루는 남겨두고 입만 따내라. 입자루마저 따내면 나중에 총을지가 끊어진다. 다듬으면 팔뚝끼리만큼 타래를 지어 이렇게 묶어라. 병식이 묶은 칡타래는 매끈했다. 다음 날부터 지도원과 살림개 이씨가 칡을 끊어오라며 사람들을 내몰았고 병식도 아들 둘을 산으로 올려보냈다. 아이들은 동네에 칡공장이 들어왔다며 신기해하고 어른들은 갈보집 옆에 갈포공장이 들어왔다고 뿌듯해했다. 해가 지면서 칡꾼들이 줄지어 내려왔다. 김갑식 50근이요. 칡을 끊어 묶은 탈의 손질이 야무졌다. 그런데 속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괴골창에서 물을 건너다 그만 넘어져서. 김갑식은 쥐지은 듯 몸을 베베 틀었다. 괜찮소. 마르지 않고 싱싱해서 좋소. 병직은 짐을 풀러 한 타래씩 꼼꼼히 살피면서 직막에 쌓았다. 이석중 70근. 이상하게도 둥치는 비슷한데 유난히 무게가 더 나갔다. 병식이 풀어헤치자 칡다래 틈에서 큼직한 돌멩이 2개가 빠져나오는 걸 보고 이석중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놈을 짊어지고 오느라고 무거웠겠군. 병식은 태연하게 돌을 빼낸 칡을 다시 묶어 저울에 달았다. 오청배는 100근이요. 칡타래를 풀어보니 나무를 감아 오른 뚝치기 꽤 많이 섞여 있었다. 병식이 뚝치 타래를 골라내자 청배가 투덜거렸다. 소는 잘도 먹던데. 그럼 소나가도 먹이든지. 먹일 소라도 있다면. 청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병식이 남은 칡을 다시 저울에 달아보니 백근에서 형편없이 빠졌다. 사심당터에 살면서 도토리를 따고 수출 구원하던 오청배다. 어려서 구판에 난 산불이 집으로 옮겨 붙어 부모가 다 죽고 홀로 남아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을 구해 먹었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데 병식이 함께 쑥 굽는 일꾼 중에 눈여겨봐 두었던 사람이다. 청배는 허룩하게 빠진 자기 칡더미를 보고 기운이 빠졌다. 큰아들이 치부책을 들고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적어나갔고 병식은 칡을 달아 근수대로 전배에서 돈을 꺼내줬다. 직군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도 어둑어둑 할 때까지
칙막에서 빙빙 돌며 미적거리는 청배를 방 시내로 데려갔다. 마침 배가 출출했다. 여기 술 한 주전자만 주시오. 안주는 오이지로. 마루에 걸터 앉아 기다리는데 읍내 쪽에서 술통을 싣고 들어오는 자전거 불빛이 보였다. 방씨다. 주먹의 바깥이를 도맡은 방씨는 알게 모르게 아편으로 소일했지만 정신을 차리면 양조장에 가서 말수를 2말씩 또박또박 받아왔다. 칙사장, 한시 아닌가? 사심당 청배도 내려왔네. 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못 이기고 방으로 드니 안주가 제법 갖춰진 상이 나왔다. 잘들 왔네. 사업을 하려면 잘 먹어야 해. 청배야말로 큰일꾼이여. 아예 두레상에 한 자리 끼어들어 주거니 받거니 하던 방씨는 주전자가 비자 부엌쪽으로 소리를 질러댔다. 복화야, 여기 술 좀 더. 복화라는 여자는 분내를 풍기며 병식과 청배 사이에 앉았다. 독한 술맛으로 보아하니 꼭꼭 숨겨놓고 아름아름 통하는 사람에게만 내놓는 밀주였다. 몇 순배 돌자 종일 산으로 돌아친 청배의 눈알이 부러지고 혀가 꼬부라져 한 손으로 복화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러는 게 아닌데. 병식이 정신을 차려 일어서려 했다. 복화의 눈치가 빠르다. 염려 말아요, 칙사장님. 눈웃음 치는 복화의 혀가 입속에서 돌돌 말렸다. 병식은 배에 단단히 묶은 전대부터 더듬으며 일어서서 속주머니에 따로 넣어두었던 막걸리 한 대값만 내놓았다. 우린 이만 가세. 병식은 숫지에 복화의 어깨를 감싸고 늘어지는 청배를 뜯어 일으켰다. 맥을 못 추고 해롱거리는 청배를 부축해 나와 지게를 대신 쥐고 그가 사는 사심당으로 올라갔다. 청배의 입에서 복화가 연신 튀어나왔다. 청배, 잘 들어. 칙이라는 건 땅바닥으로 뻗어야지. 나무를 외로 감아서 올라가면 나무도 죽이고 저도 죽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뚝칙이 되고 말아. 뚝칙은 절대로 안 돼. 청배가 뚝칙을 모를 리 없으나 이후에도 청배의 칙 다래에는 번번이 뚝칙이 섞여 있었다. 그때마다 병식은 뚝뚝 꺾어 불어들이며 뚝칙이 든 타래를 골라내며 잔소리를 해댔다. 귀신이구먼. 이렇게 똑똑 분질러 보면 다 알아. 말 잘 듣는 찰칙은 절대 안 부러지지. 병식은 받은 칙을 두 아들과 함께 살만했다. 종일 물에 푹 담가두어야 한다. 다음날 건져내서 풀을 베어다 덮고 3일을 볕에 띄우면 두음이 썩은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껍질이 흐물흐물 벗겨질 때 아이들이 몰려와 속대를 뽑아내면 껍질만 남았다. 쪼그려 앉아서 구린내 참아가며 종일 벗겨낸 껍질은 근당 3원. 애들 푼돈 벌이로는 그만이다. 그 돈을 모아서 제 부모들 보란 듯이 공책 연필을 샀었으나 주전부린 절대 못했다. 벗긴 껍질은 돌돌 감아 뭉쳐 항아리에 넣고 닷새를 재워두어야 곰 삭는다. 고약한 냄새가 뱃속에서 썩어나온 것과 같지만 그놈이 곧 돈이다. 누런 그놈을 흐르는 물에 한 덩이씩 풀고 깨끗하게 빨아내야 한다. 잘 삭은 놈은 겉껍질이 깨끗이 빨려나가 노란 껍질만 남는데 개울가 자갈밭에 널어 햇볕에 말리고 흔들어 털면 은백색 머릿결처럼 휘날렸다. 이게 삶아서 1회 만에 나오는 청월치다. 매일 말려드리는 청월치가 쌓여갈 무렵 칙군이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 을담 쪽은 그네 1원씩 더 준대요. 아내가 전해 들은 소문이다. 그날 저녁 병식은 술을 사들고 칙군을 찾아다니며 내일부터 당장 1원씩을 더 주겠다고 했다. 청배가 사심당 주인 행세를 하며 산길을 막은 탓이다. 사심당 칙밭이 막히자 칙군들은 할 수 없이 이웃마을 을담리 쪽 산으로 몰려갔고 때마침 그곳에서는
집값을 더 쳐준다는 소문을 백성리까지 퍼뜨려온 터다. 그려 한 푼 더 준다고 내 동네를 두고 그리로 칙을 넘기면 그게 어디 사람의 도리인가? 딴청하는 청배에게 병식은 아리랑을 두 갑이나 주머니에 찔러주었다. 청배는 헛기침하며 뭘 이런 걸 하다가 못 이기는 척 받아넣고 사심당 더 뒷산길을 열어줬다. 생산한 청을 지가 방 안에 채워지면서 봄만 되면 남의 논두렁으로 다니며 무릇을 캐지 않아도 되었다. 시길이 끝나는 가을이면 들판을 돌아다니며 가을 거지를 도왔다. 병식이 이듬해 칡을 삶을 뗄나무를 손수레에 싣고 내려오는데 사심당 쪽에서 누군가 땅을 파헤치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청배다. 시방 뭐래? 보면 몰라. 알이 통통하게 배서 실하네. 자, 맛 좀 보게. 청배는 구덩이 안에서 자기 다리통만한 칡을 한 줄기 찢어 병식에게 내밀었다. 이쯤에서 병식의 목소리가 위로 솟았다. 뿌리를 캐겠다고? 굶을 순 없지. 이미 캐서 쌓아놓은 칡뿌리가 움막 안에 가득했다. 그 넓은 칡밭을 어느새 다 파헤쳤다. 내년엔 어떡하려고? 칡은 안 끊으려고? 헛소리. 내 땀 빼서 그쪽만 돈 버는 거라는데. 누군가의 게임에 홀린 청배가 돈에 눈을 떴다. 병식은 그가 매일 저녁 드나드는 곳으로 짐작이 갔다. 사람 참 이렇게 기가 여리긴. 뿌리째 캐먹으면 암탉의 배를 갈라 알 찾아 먹기지. 그건 자네 일이고 나는 이게 시작이요. 청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악해졌나. 그놈은 놔두고 저쪽에 자네가 좋아하는 덤불치기나 캐네. 그놈도 칡뿌리니까. 병식은 배 꼬인 칡덤불을 가리키며 은근히 부추기자 청배가 솔깃했다. 그리고 며칠 후 차가 들어와서 그동안 모은 칡뿌리를 실어 나가자 청배가 목돈을 지어 복화의 머리를 올려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청배는 흥얼거리며 이가랭이에서 사심당까지 오르내렸다. 그런데 이틀 후 저녁 움막 쪽으로 차가 들어와 칡뿌리를 다시 부렸다. 이런 뚝칙으로 날 속여먹겠다고? 이런 못된 놈? 운전수에게 뺨따기를 얻어맞은 청배는 얼얼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소문을 들은 병식이 찾아왔다. 내년부터 우리 동업하세.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기로 하고. 병식의 말에 청배의 귀가 솔깃했다. 둘은 무너진 축담도 다시 쌓아 칡솥도 다시 걸고 장작도 패놓고 칡막을 손보고 개울물도 가둬놨다. 일을 함께 시작하는 마당이니 병식은 청배를 집으로 불러 따뜻한 밥에 술까지 취하도록 먹였는데 취한 청배는 병식의 아내에게 복화 복화 하며 불러댔다. 듣기 민망하여 몸을 못 가누는 청배를 뒷방에 끌어다 눕혔다. 아침에 청배가 보이지 않아 제 집으로 올라갔겠거니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자고 했으니 일찌감치 산으로 칡을 끊으러 갔겠지 생각했다. 함께 일하기로 약조한 후에 아이 둘은 이미 읍내에 취직시켜 내보내서 일손이 달리는 조바심은 더했다. 칡값으로 쓸 돈이 전대째로 없어졌다는 걸 안 때는 그날 저녁 무렵이었다. 아내에게 저녁밥 내올 때 전대를 갖고 나오라고 했는데 부랴부랴 빈손으로 뛰어나왔다. 없다는 것이다. 병식은 집으로 뛰어들어가 괴짝을 홀랑 뒤집어 놓고 찾았다. 그러고 보니 조합에서 돈을 받아다 괴짝에 놓고 나서 잠근 기억이 없었다. 어젯밤 청배의 술 먹던 모습이 퍼뜩 스쳤다. 그래도 기다려봐야지. 병식은 털퍼덕 주저앉아 청배가 어서 내려오길 기다렸다. 다른 궁리는 할 사이도 없이 칡을 지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병식은 혼자서 절로 달고 지부책에 적으며 칡을 받아 쌓았다. 모두 돈을 내줄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다.
여러분, 오늘은 사정이 생겨서 칡도는 내일 한꺼번에. 올해는 개시부터 외상이네요. 측근들에게 미안하여 외상으로 받아온 막걸리 한 대접씩 돌리고 올려보냈다. 혹시나, 아니지, 이쪽 저쪽으로 상상해 오가며 기다렸으나 청배는 그날 끝내 오지 않았다. 병식은 서둘러서 칙막을 갈무리하고 청배의 움막으로 올라가 문을 열어젖혔으나 빈집이다. 피곤한 다리에 힘은 더 빠졌다. 내 이놈을 그냥. 하지만 작대기로라도 후려칠 청배는 거기에 없었다. 다음날 직군들에게 실토하고 총을 치를 조합에 바쳐서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지부책에 개인마다 늘어나는 집값을 꼬박꼬박 적어 넣었다. 모두 지부책에 자기 몫으로 늘어나는 무게를 확인하며 6원을 곱해 두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칙을 받아 삶아내고 청월지를 만드는 일에 빠지던 중에 때이른 장맛비가 쏟아졌다. 처음엔 비가 칙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악착스럽게 칙을 끊어 가져왔다. 병식은 밀려드는 칙을 혼자서 삶아대기가 버거워 읍내에 있는 아이들을 부를까 하다가 그만뒀다. 일이 계속 밀려나가자 매일 아내가 등불을 켜고 나와 자정까지 도왔으나 몸은 녹초가 되어갔다. 구중중하게 내리던 빗줄기가 저녁이 되자 점점 더 굵어졌다. 초저녁에 새잠이 깜빡 들었는데 꿈속의 아들 둘이 개울에서 칡을 건져내고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니 빗줄기가 장대같이 쏟아졌다. 불을 밝혀 개울로 나가자 불어난 물이 흙탕물이다. 부부가 칡막으로 내달렸다. 어젯밤에는 늦도록 삶아 담근 칡이 예전보다 유난히 많았다. 물에 담가 밧줄로 얽어 돌로 둘러놓은 칡타래가 둥둥 떠올랐다. 나무에 단단히 매놓았던 밧줄을 당겼지만 끌려오기는커녕 거센 물살에 오히려 몸이 끌려갔다. 병식이 무작정 물속으로 뛰어들자 물이 가슴까지 찼다. 아내가 기겁하고 있는 힘을 다해 당기는 밧줄에 병식은 그대로 끌려나와 주저앉고 말았다. 먼저 삶아 담갔다가 건져서 자갈밭에 재워놓은 칡더미에도 물이 서서히 차올랐다. 병식은 아내와 함께 미친 듯이 덮어놓은 풀을 걷어 젖히고 흐물흐물한 칡타래를 뚝 위로 집어던졌다. 풀어지고 엉클어져 엉망이다. 손보다 물이 더 빨랐다. 헐떡거리며 칡타래를 못 이겨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자 아내가 병식의 옷을 잡고서 있는 힘을 다해 뚝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재워둔 칡더미마저 떠오르더니 섬이 되어 둥둥 떠내려갔다. 닷새 동안 외상으로 받아 삶아 재운 칡이다. 솥으로 걸어놓았던 드럼통까지 물이 차올라서 순식간에 축담을 쓸어내리더니 손마저 둥둥 떠내려갔다. 저놈이. 날이 밝아오면서 칡더미가 모두 떠내려가고 있었다. 털퍼덕 주저앉아 떠내려가는 칡더미를 지켜봐야 했다. 병식은 망연자실하여 며칠 동안 받아 모은 칡을 잃고 말도 잃고 울음조차 잃었다. 동업을 약속한 청배가 일만 도왔어도 이토록 밀릴 일은 아니었다. 청배, 이놈을 그냥. 병식은 모두 쓸려 내려간 개울가에서 넋을 잃고 있었다. 손이 모자라 밀려드는 칡을 감당하지 못해 이 지경을 당하고 말았으니 살림개 이씨가 찾아와 일으켰다. 산에 칡은 아직 많아요. 다시 시작합시다. 이씨가 도와줘서 드럼통을 구해다 솥으로 다시 걸었다. 모두 저 집 이제 망했다고 수군거렸으나 이대로 주저앉게 놔두면 그동안 밀린 칡값마저 못 받는다고 이씨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자 모두 반신반의하며 칡을 끊어왔다. 많은 칡을 잃었으나 시간은 아직 남았다. 한여름을 겨우 넘기고
지난해 반 정도밖에 안 되게 모은 청올치를 조합에 바쳤다. 잃어버린 밑돈을 제하고 받은 돈으로 생칙 대금을 치르고 나니 남기는커녕 껍질을 벗기고 빨아낸 품삯줄 돈이 또 모자랐다. 병식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다행히 그 품삯까지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이웃에서 감자를 들고 찾아오고 묵은 고구마도 갖다 줬다. 병식은 개울가로 뛰쳐나와서 북받치는 울음을 삼켰다. 물가에서 초여름 큰 장마를 지켜봤던 방씨는 쓸려내려 폐허가 된 개울가에 정신을 놓고 있는 병식에게 술주전자를 들고 나왔다. 청배가 사라진 후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방씨다. 네, 그년들 잡히기만 하면. 이를 갈던 방씨는 손을 부르르 떨며 병식에게 술을 한 대접 따랐다. 병식이 말없이 받아 마시고 방씨에게도 따랐다. 흐르는 물에 주먹만한 돌 하나 던져놓고 입맛 다시는 것으로 안주를 대신했다. 그놈이 우리 집 단골이긴 했었지. 어디서 먹었는지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저녁마다 왔으니까. 알고 보니 애만 달고 놓고 몸을 안 내주는 복화 그년 때문이었어. 그년이 공사인부들한테 외상 술값 받은 돈을 몽땅 털어갔어. 난 요즘 이걸로 살아. 자네도 한 대 피워보겠나? 속상한 기분이 좀 나아질걸. 대마초 연기가 풍기자 병식은 사양하며 이를 악물었다. 밤마다 보채던 청배를 복화가 마지못해 따라 나선 밤은 달이 밝았다.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온다며 공사 인부들이 벅적거려서 방신의 주막이 사람들로 넘쳐나도 회사 돈이 나와야 한다며 외상만 줄줄 깔렸다. 취한 청배를 따라 주막을 나온 복화는 진지했다. 저게 전기줄이라는 건데 두 줄이 절대로 붙으면 안 된대요. 두 줄이 붙으면 불 한 번 번쩍 나고 끝이래요. 우린 저렇게 나란히 가야 해요. 내일 또 오면 돼요. 불이 붙어 죽어도 난 복화만 있으면 돼. 우리 여길 뜨자. 취한 줄 알았던 청배도 복화에게 진지했다. 복화는 대답을 안 하고 청배가 주머니를 털어주는 돈을 고쟁이에 챙겨 넣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병식이 조합에서 칡을 사들일 밑돈을 받아왔다며 동업하자고 청배를 집으로 불러 따뜻한 밥에 술까지 곁들여 먹인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그러고 보니 청배는 그날 취기가 오르면서도 유난히 귀하게 여기는 괴짝을 주시했었다. 몸을 못 가눠서 윗방에 잠자리까지 마련해 줬으니. 한여름을 헛장사로 날리고 비까지 짊어진 병식은 겨우내 산판에 다니며 지게질로 버텼다. 청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쳐 이듬해부터 갈포 수출이 끊어지더니 그 일도 사양길이 되고 말았다. 주저앉아 멀리 갈산장을 내려다보던 병식은 정신이 퍼뜩 들어 일어섰다. 벌써 50여 년 전의 일이다. 아이들은 장성하여 내보냈고 5을 건사하느라 진이 빠진 아내는 저승길을 앞서갔다. 옛날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땅, 주인 없이 버려진 사심당터에 누군가 들어와 집을 짓겠다고 덤벼들었다. 흑살이 부드럽고 기름져서 농사로는 그만인데 얼마 전부터 굴삭기가 들어와 굉음을 내며 땅을 파기 시작했다. 멈추시오. 굴삭기 소리를 들은 병식이 뛰어올라가 앞에 막아섰다. 당신은 뭐야? 주인인 듯하다. 바뀌고 또 바뀌었을 테니. 주인의 얼굴이 워낙 험악하여 씩씩거리며 뛰어올라온 병식은 제풀에 물러섰다. 굴삭기 삼날이 얼기설기 얽힌 칡덩굴을 걷어내고 거침없이 땅을 파고 들어갔다. 기둥만한 굵기의 칡뿌리가 드러났다. 여기가 본래 청배란 놈이 살던 자리인데 내가 그놈한테 받을 빚이 커요.
저건 내게 주시오. 병식은 당당해 보이려고 했으나 나이가 새파란 주인에게 목소리가 기어들었다. 50년 넘게 묵어 자빠지던 땅속에서 멋대로 자란 칡뿌리 덩이가 굴삭기 삼날에 흙과 함께 올라와 보니 어린아이 몸통만 하다. 얼마든 가져가시오. 그깟 걸로 뭘 한다고. 병식은 고맙다며 꾸벅 절하고 굴삭기가 캐내는 아름드리 칡뿌리를 끌어모아 움막 안에 쌓았다. 장터거리에 나가 좌판 한 자리 얻어 시작한 칡뿌리 장사가 3년이 넘는다. 그 놈을 하필 거기서 볼 줄이야. 그를 보자 수십 년 전 삼켰던 쓴물이 다시 올라왔다. 붙들고 묵은 하풀이라도 실컷 하고 싶었는데 그 꼴로 나타났으니. 그래, 포커란 년하고 붙어서 그 돈 쓰고 잘 살았느냐? 하고 묻고 싶었다. 그때 엎드려 기는 듯 하면서 다가오던 청배의 모습이 내내 거북스러웠다. 돈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그를 잊은 지도 오래됐다. 태연히 멀어지던 청배의 검은 하체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거슬렸다.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을까? 병식은 사심당터에서 시작하여 해마다 삼봉우리 가까운 화전 묵밭으로 얼기설기 엉킨 칡을 끊어내고 칡뿌리를 찾아 캐다 팔았다. 이번 칡은 밑동부터 굵어 알이 통통하고 실한 찰칡이다. 걸망에 한 짐 캐어지고 다시 사심당 쪽으로 길을 잡아 내려오는데 청배가 살던 움막 뒤 참나무 숲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멀찌감치서 보니 누군가 사심당 뒷산 아름드리 참나무에 목을 매단 모양이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굴렀다. 뚝치기 나무를 감아 죽이긴 했어도 찰치기 사람의 목을 올그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몰려든 사람들은 혀를 찼다. 쉽사리 오르기 어려운 굴참나무는 또 어떻게 타고 올라갔을까? 나무의 허리쯤에 발을 디딜 만한 구멍이 뚫려 있기는 했다. 예전에 도토리를 따려고 무자비하게 도끼 등으로 나무의 허리를 때려서 난 상처에 굴피가 덮여 생긴 구멍이다. 거길 딛고 밑가지를 휘어잡아 올랐던 모양이다. 신고받고 나온 경찰보다 앞선 마을 사람들의 추측이 여러 갈래로 무성했다. 포기이거나 후회이거나 죄책감이거나 결백을 보이기 위함이거나. 가만 보니 청배 아니오? 모여든 사람들 틈에 누군가 수염으로 뒤덮인 얼굴 속에서 그가 청배임을 알아냈다. 가느다란 눈 사이로 무너진 콧잔등이 선명했다. 고향 찾아왔으니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장사는 치러줘야겠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묻어줄지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식은 안 보이네. 살았다면 와서 요도를 했겠지만 죽은 줄 알면 절대로 안 올걸. 사람들은 그의 죽음 앞에 병식을 기억했다. 다음날 사람들이 사심당 터로 모여 움막 옆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 칡이 또 이렇게 굵었네. 이놈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나. 염은 필요 없어. 칡뿌리가 칭칭 감아주도록 묻어주세. 그때 마을 쪽에서 아름드리 칡뿌리를 끙끙거리며 지고 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병식이다. 장바닥에서 잘라낸 반 토막짜리 그 칡뿌리다. 병식이 땀을 닦으며 구덩이 앞에 부렸다. 망자 소원일 테니 이놈도 같이 묻어주게. 몇몇은 말귀를 알아듣고 몇몇은 모른다. 바람이 불어 개망초 꽃이 흔들리고 칡 잎사귀도 흔들린다. 덥수룩한 병식의 흰머리도 흩날린다. 오늘의 소설 뚝칙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찬모 작가님의 소설은 처음 낭독을 했는데요. 낭독하기에 참 좋은 은율이다 라고 느꼈어요. 아마도 편집하기에도 수월하지 않을까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그리고 행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하소담은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았죠? 장편소설도 여러 권 쓰셨는데요. 여울넘이라든가 어두울 수 없는 밤, 별종소리, 조선의 발바닥 등이 있어요. 여러분과 장편소설도 공유를 하고 싶네요. 작가님의 양력은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소설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